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예, 반가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정식으로 소환을 합니다. 지난 9일에는 자진 출석이었기 때문에 정식 소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그 피고소인이 자유롭게 그렇게 출두하는 게 그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고 일단 고소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검찰이 차분히 얘기를 듣고 정리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뭘 물어봐야겠다 해서 피고소인한테 물어보는 게 정식 절차거든요. 근데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왔기 때문에 일단 검찰도 왔으니까 그냥 집에 가시고는 못하고 이제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9시간 반 정도를 했어요. 했죠. 그러나 이제 그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한 조금 더 정리된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추가 피해자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피해자죠. 두 번째 피해자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고소 내용까지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그 안희정 피고소인을 조사했지만 오늘 검찰 조사도 그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히 열흘 전입니다. 예고 없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을 했을 당시 자, 안희정 전 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 전부 맞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석 당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았는데 자, 오늘 포토라인에서 과연 두 번째 이제 고소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조사와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과는 국민과 충남도민 그리고 가족.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안 했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자진 출두할 때 나와서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 했었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했었죠.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없었고요. 안 했고 말씀처럼 오늘도 뭐 특별한 얘기가 뭐 있겠어요.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예요. 위력이나 위기에 의한 수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합의에 의한 것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위계나 위력은 아니다. 나름 그쪽에서도 상당히 응했던 면이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그 얘기를 자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언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과 표시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안희정 전 지사는 첫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김지은 씨에 대해서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이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 구체적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열흘 전 그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그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소환을 내렸습니다만 견딜 수 없게 저도 과연 앞으로 수사 쟁점이 뭐가 될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미 좀 시청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접하셨긴 했겠지만 조금 이제 정확히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간음을 처벌하는 거는
강간죄이죠. 예.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순화해서 성폭행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가늠하는 경우입니다. 폭행과 협박이 전제가 돼야 돼서 사실 이걸 놓고도 예. 너무 엄격하다. 이 강간죄의 조항이 너무 엄격하다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그런 성관계를 처벌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속이거나 뭐 이력을 발휘해서 이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합니다. 예. 또는 사람이 술에 취했거나 뭐 완전히 마취됐거나 이런 심신이 미약한 상태의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그럼 그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그런 간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예. 여기서 위력이란 말은 위력적이다 할 때 그런 위력입니다. 예. 업무상 상사가 어떤 업무상의 권력관계 등을 악용해서 그런 위력을 통해서 이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거긴 폭행이나 협박이 꼭 없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를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위계라는 말 많이 이번에 들으셨을 텐데 위계는 예. 속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예. 환자를 만나서 당신 이거를 해야 치료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성추행이나 성관계 등을 했을 때 속아서 이 환자가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그거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김지은 씨를 간음했다라고 고소인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보시면 그랬겠다라고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 실제 법적 현장에서는 예.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 통계를 보면 이걸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이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그리고 예. 정치적으로는 아주 비난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전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예. 법률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받는 게 확실하냐라고 예. 묻는다면 제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바꿔 말하면 안희정 지사는 그러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니까 예. 법과 도덕의 그 중간지대에 어디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안희정 지사는 나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정말 상당히 뭐 자연스러운 예. 그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예. 법률적으로는 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아마 법률적으로 혹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미세한 가능성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예. 지금 그런 법률적인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법률과 국민 정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안희정 전 지사는 남녀 간의 애정 행위다. 검찰의 판단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좀 해 주시죠. 검찰의 판단보다는 이제 예. 검찰은 이 기소를 한다면 예.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이런 그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거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예. 양쪽의 입장은 지금 뭐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이 정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사건 같은데 예. 뭐 이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장소가 다 적시돼 있고 아주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도 예. 열흘 넘게 보강 조사를 해서 지금 소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예.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게 충남 도지사로서 그 도지사를 보좌하는 비서 간의 관계 속에서 위력이기 때문에 예. 안희정 지사가 지사 시절에 또 이 비서가 수행비서나 정무비서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무수히 많이 만났을 텐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위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정황상 입증하는 것도 우선 양이 방대하고 또 해석이 매우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의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소환을 했다는 뜻은 그 쌍방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기소를 유지할 정도로 정황상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 예. 이제는 자신이 있다. 예. 이런 지점에서 소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기소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제, 예.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요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때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도주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인데 검찰로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을 빨리 결정해야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소환을 하니까, 예. 자 소환을 하니까. 지금 우리 고 박사 말씀처럼 열흘 동안 상당히 많은 증거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소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정서 말씀인데 국민정서상 이 부분을 기소 안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지금 아까 우리 장 부장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위계보다 위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위계라는 건 속임수라는 게 위라는 게 이게 허위할 때 위자예요. 위계할 때 위는. 예. 위력할 때 위자는 이제 남에게 위세를 떤다, 위력을 부린다 할 때 위자고 예. 한자가 달라요. 같은 위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위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예. 그 판단은 결국 법원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서는. 이거를 검찰에서 기소 안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리와 또 사실 그 정서도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최종 판단은 역시 법원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원이 하려면 사실 뭐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해주시긴 좀 어렵나요? 지금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건 검찰도 사실은 최종 판단을 법원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능력도 안 되고 예. 적절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 고 박사님 역시 최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니요, 뭐 법원의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예측하라 그러면 예측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예측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예. 성폭행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 판례나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떤 면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추세에서 예. 교훈적인 부분들까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그 미투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어 갈 것이고요. 예. 특히 이 과정에서 무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이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예. 법원의 판단은 그 점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의미가 그럴 있을 것 겁니다. 같습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유죄 쪽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자, 재판이 과연 먼저 뭐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겠지만 검찰의 기소, 뭐 구속 여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재판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고발을 한 김지은 씨, 안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법률 대리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를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희정 쇼크 이후 이 당초 여당의 독주가 예상됐던 충남지사 선거 판세.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사퇴를 했고요. 새롭게 짜여지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만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기울어져도 완전히 기울어졌었죠. 안희정 지사가 예. 그쪽에서 워낙 평이 좋았고 안희정 지사가 명예롭게 은퇴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또 청와대 직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상당히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예. 또 긍정적인 느낌까지 줬던 박수현 전 대변인이 바톤을 이어받고 또 거기서 경선 판도도 후끈 이렇게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이기겠구나 이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 안희정 전 지사의 낙마 거기에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유력 후보였는데 그 뭐 내연녀 공천 때문에 의혹 때문에 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 충남의 기울어진 운동장 분석이 상당히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요. 한국당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반전 노려볼 만하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인재 고문이라든지 이완구 전 총리 이미 지사를 지냈죠. 예. 또 삼선의 이명수 의원 그리고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 이완구 전 총리도 충남경찰청장 출신으로 충남지사를 국회의원과 그렇죠. 충남지사를 거쳤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고 충남도 뭐 예전과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 한번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판세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언급한 이인재 전 의원이나 이완구 전 총리로 역전까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 이제 86일인가요? 이렇게 남았잖아요. 예. 지방선거까지. 변수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길 줄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하게 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전히 70% 이상을 상회하는 조사가 좀 있어요. 예.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여당은 상당히 어떤 그 후광 효과라고 그럴까? 후광 효과 때문에 예. 동조 현상이 좀 있거든요.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별로 안 생각보다. 떨어지죠. 그리고 뭐 탄탄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 예. 그리고 5월달에 또 이제 연속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그 사이에 이루어질 이 동북아의 한일,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또 개헌에 대한 건 뭐 사실 여야가 지금 상당히 공방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상외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 직접 연관된다고 인식들을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요. 안희정 전 지사를 제명시켰고, 제명이 됐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일단 뭐 출마를 접었고 말이죠. 민명도 의원도 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접은 상태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현재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역전까지 글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지금 최 교수가 이 지방선거 전국 판세와 주요 변수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판세, 아까 질문은 충남 판세였거든요.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저는 이미 민심은 역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애초에는 아까 잠깐 이 그래프도 나왔습니다만 박수현 전 대변인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양승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판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이인재 전 의원, 이완구 전 의원이 다들 출마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충남에 유리하냐. 또 이 점이 있습니다. 안희정 쇼크가 충남 도민들한테 준 그 여러 가지 쇼크 중에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오랜만에 우리 충청도에서도 한번 대통령 내보자. 이런 기대가 뭐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안희정에 대한 지지로 모아져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 점에서 그 충남 도민들이 갖고 있는, 충청인이 갖고 있는 상실감은 그냥 유력 정치인 한 명 잃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이 차기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선이 굵은 충청을 대표할 만한 사람 누구 없나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사선 의원의 상임위원장도 지낸 이 중진 정치인이지만 그런 정치 리더의 선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굵은 정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완구 총리 또는 이인재 의원은 다 그런 면에서 대권 도전도 해봤고 상당히 선이 굵은 뭐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청인의 이런 상실감이 조금 더 센 사람, 충청을 그래도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아진다면 저는 유력한 그 이 정치 지도자들이 출마할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저는 한국당의 그런 후보들, 이완구 전 총리나 이인재 전 의원의 좀 선전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약간 느낌이 약간 오래된 느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국적인 얘기하다가 충청남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평소에 상당히 길게 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 충청남도의 그 도지사를 보면요. 지난번 안희정 지사였잖아요. 근데 그전에 이완구 지사, 그다음에 심대평 지사였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성향이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물들로만 볼 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충청남도는.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안희정 대망론은 뭐 충청남도에 아주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측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충청남도에 꽤 많이 가본 경험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안희정에 대한 기대는 뭐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단 정치인 한 명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 커지죠. 충청도에서 우리가 이제 대권 주자를 하면 낸다. 근데 이완구 의원이나 심대평 지난 그 지사 같은 경우도 대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인물이잖아요. 지금 아까 올드보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이제 뽑을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긍정과 부정, 양당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과 부정이 굉장히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과연 충남에
이 패권 누가 쥐게 될지 정말 관심이 갑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출마 회견을 연기한 지 정확히 10하루 만에 어제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요새 좀 미투가 뭐 들불처럼 번진다는 걸 넘어서 이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투의 타격을 입은 정치인이 웬만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평이 많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처음에 타격을 입었다고 사람들이 봤던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반격에 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상보다는.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복당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예. 그 선언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그 회견 모습 잠시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레시안의 악의에 가득 찬 허위 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올감했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자, 이 정 전 의원 복당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 출마 선언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신은 영원한 민주당원이라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감정이 복받치기까지 했는데, 자, 민주당의 결정, 복당, 물론 이게 이제 의혹이기 때문에 100% 이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선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당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복당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복당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싸우고 있는 쪽이 프레시안입니다. 예. 프레시안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 맞습니다. 인터넷 언론이고 그 인터넷 시대를 연 그런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권위는 진보 진영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언론이고요. 또 조금 전에 뭐 진중권 교수 얘기도 나왔는데 예. 진보 진영 내에 대표적인 그 논객이죠. 논객이 예.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체적 진실은 뭐 좀 시간이 가야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정적 부담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복당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면 예. 복당을 안 시키면 무소속으로 간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권표 분산이 될 건데 민주당 표를 가지고. 자, 그러면 그 여권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예. 그냥 복당시켜서 경선에서 정리하자. 예. 그 순간 민주당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안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예. 지금은 정봉주 전 의원 개인 부담이지만 예. 이제 정말로 복당 절차가 이루어져서 경선에 나가면 그러면 그 모든 부담을 더불어민주당이 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 폭로한 것에 뭐 100%가 아니라 10%라도 사실관계가 드러나 버리면 예. 그러면 그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 여러 가지 득실에 대한 고려가 있겠지만 예. 저는 원칙에도 그렇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복당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그 정도는 읽기 때문에 예. 복당이 보류돼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출마라도 하겠다. 이것보다는 예. 그냥 출마 쪽으로 일단 명분을 나름대로 세워서 예. 가겠다. 예.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죠.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지금 맞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프레시안도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매체보다도 인터넷 매체입니다만 진보 진영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레시안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맞고소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복당을 시켜서 경선을 치러보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 서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정봉주 예. 전 의원과 피해자와의 주장이 다르고 또 언론사와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이 부분을 복당을 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퇴했죠. 후보 사퇴했고. 예. 자진 사퇴를 그렇죠. 했죠. 자진 사퇴했고 안희정 전 이사는 제명시켰고 말이죠. 이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그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아마 정당으로서 선거 불과 80여일 앞두고 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자 대결 구도. 이게 미투 운동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 3파전으로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자, 세 사람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서울시민 앞에, 민주당원 앞에, 박영선의 이름 석자 앞에 선서합니다.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아침이 설레는 서울을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난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후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안 한 거 맞습니다. 마음은 정했는데요.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자,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 3파전 가운데서도 역시 약간 운동장은 기울어졌다 그런 느낌인데, 혹시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이 박원순 시장이 참 정치무상을 느끼겠구나. 예. 지금 우상호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어느새 적폐 세력이 된 겁니까? 정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지난 이른바 촛불혁명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역할을 저는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선거라고는 하지만 저것도 여야로 갈라져서 공방을 저렇게 벌이는 게 아니고 같은 여당 내에 경선 과정에서 촛불의 명령으로 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결국 중도 포기하고 난 후에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그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건 도대체 어디로 가나,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박원순 시장한테 돌지 않겠는가. 제 바라보는 저도 아주 씁쓸합니다.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선 촛불의 힘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촛불은 사실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세 분 다 열심히 했죠. 다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서울 그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이라는 측면, 기능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 박사가 얘기를 한 건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신과 민심이 같이 결합돼서 경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심은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높으려고 봐요. 당심이 대체로 민심을 따라가긴 하는데, 지금 현재 당원과 여론조사가 50대 50죠? 5대 5인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이미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단지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당심이 어떻게 작용하냐는 문제인데, 현 단계에서 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평가한다면은 박 시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여당에는 후보가 넘쳐나는데 야당에는 후보가 없어서 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주 내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